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수필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엄마와의 사랑과 인연 그리고 아픔입니다. 이 수필은 제7회 아천 효문화예술제에서 운문과 산문을 총망라한 문학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지은이는 목포시 의회에서 근무하는 윤경희 팀장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님에게 직접 낭독 허락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를 바라보는 슬픔, 힘든 시간을 켜켜이 견디면서 생애끈을 놓지 않고 살아내고 있는 엄마에 대한 감사, 코로나19로 엄마를 찾아뵐 수 없는 현실이 진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엄마와의 사랑과 인연 그리고 아픔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와의 사랑과 인연 그리고 아픔 윤경희. 나는 이 글을 나중에라도 엄마를 기억하고픈 생각으로 사실적으로 쓰려고 한다. 지금은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언제 저 세상으로 가실지 모를 엄마를 나중에라도 기억하고픈 마음에서다. 엄마에 대한 흔적을,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나와 엄마와의 사랑과 인연, 그리고 아픔을 이렇게라도 남겨두고 영원히 엄마를 기억하고 싶다. 장영희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뼈만 추리면 산다 편을 읽으면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친정엄마를 떠올려 본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울컥 눈물이 치솟는다. 엄마. 조그만 목소리로 엄마를 불러본다. 그래도 감사하다.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그 엄마가 아직은 살아주어서. 엄마는 낙엽보다 더 가벼운 몸으로 앙상한 뼈만 남아있다. 사람의 목숨이 이리도 질긴 것일까? 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엄마의 다리를 만지면서 차라리 이렇게 힘들게 살기보다는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몹쓸 생각을 해본다. 각질로 하얗게 덮여있는 엄마의 연약한 팔과 다리가 보인다. 나는 얼른 손에 알로에 젤을 발라 엄마의 팔과 다리를 문지른다. 메말라 있던 엄마의 살결이 금세 생기를 찾는다. 살고 싶다고. 그동안 너무 목이 말랐다고. 자식들이 너무 그리웠다고. 엄마 대신 말을 건네는 것만 같다. 엄마는 내가 결혼한 이후 외딴 시골집에서 혼자 남았다. 결혼 후 엄마가 걱정되어 퇴근 후 잠시 들른 내게 엄마는 마루에서 바라다 보이는 먼 산을 바라보며 내게 말했다. 갱이야, 저기 산 너머에도 사람이 사끄나? 너 결혼시키고 저기 산을 보면서 이런 말을 혼자서 했으야. 엄마의 시선을 따라가 본다. 땅거미가 짙게 내린 저녁, 시커멓게 물들어 있는 산이 하늘에 맞닿아 있다. 산 너머에는 도저히 사람이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늘과 접착되어 한치의 빈틈도 없다. 마루에서 바라보이는 먼 산, 새 가구만 살고 있는 외딴 산동네, 논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개구리 울음소리, 뒷산에서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 사람 소리라곤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다.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외진 산골에서
지난 외로움을 힘들게 버티며 살고 있는 엄마를 그저 바라다 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렇게 홀로 외로움에 절여 살던 엄마는 콩팥의 혹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걷지 못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친정 언니 집에 들어가게 됐다. 친정 언니는 그런 엄마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난 그런 언니가 고마워 수년간 모은 적금을 털어 낡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줬다. 주위에서는 나더러 대단하다고 어떻게 아파트를 사주냐고 했지만 그깟 돈이 무슨 소용일까. 내 엄마가 사위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그럭저럭 7년 정도 지났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기어 다니기라도 했던 엄마는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엉덩이 뼈가 부서진 이후 아예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됐다.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된 엄마, 6년째다. 살과 근육이 다 빠져 울퉁불퉁 튀어나온 앙상한 뼈만 남았다. 만지면 부러질 것 같다. 말을 잊어버렸는지 말도 못한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빤히 쳐다보기만 한다. 그 뼈만 남은 육신에도 삶에 대한 욕구가 남아있는 건지 전복죽을 먹여드리면 정신없이 먹는다. 며칠을 굶은 사람 같다. 앞니 몇 개만 남아있어 한 끼 식사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엄마에게 1시간에 거쳐 식사를 먹여줄 리 있겠는가. 엄마한테 다녀온 날이면 내내 우울하다. 하나님, 차라리 엄마 데려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수년간을 저렇게 누워만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엄마와 함께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건강하실 때 하나님께 드린 천일 기도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횡설수설한다. 과연 엄마를 위한 길이 어떤 길인지 나도 모르겠다. 남편은 말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어머니 힘든 것을 생각해 자기도 나 같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시고 보니 그 모습마저 그립다고. 정작 본인은 살고 싶은 거라고. 삶이란 무엇일까? 이다지도 부여잡고 싶은 것일까? 나 또한 마찬가지일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면 너무나 두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생애끈을 놓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아침부터 전복죽을 쓴다. 엄마한테 가는 날이다. 직장 생활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서도 목포에서 광주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 중얼거리면서 나 스스로를 위로한다. 엄마, 나 왔어. 누워있는 엄마는 눈을 껌뻑거리고 손짓만 한다. 말을 못하니 손으로 우리 갱이 왔구나 하는 것이다. 엄마를 일으켜 세우고 수건을 적셔 얼굴을 닦아준다. 전복죽을 떠서 먹여드린다. 엄마가 영영 가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엄마에게 말을 건넨다. 엄마, 우리 자식들 키우느라 그간 고생 많았어요. 엄마 덕분에 자식들 이렇게 잘 컸어요. 엄마 큰일 하셨네. 고마워, 엄마. 그러고 나서 엄마 볼에 뽀뽀를 해준다. 엄마는 내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전복죽만 쳐다본다.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다.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서,
엄마를 만질 수 있어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3개월째 요양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다. 광주에 살면서 일주일에 2~3번은 엄마를 찾아가는 오빠도 3개월째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오빠는 말한다. 사람 마음이란 게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못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분다. 예전에는 병원에 못 가면 마음이 안 편했는데. 그래 오빠 그러겠지. 오빠가 고생이 많네. 요양병원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고생하고 있는 오빠를 위로하면서도 내심 엄마가 걱정이다. 며칠 전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언제쯤이나 방문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단다. 만약에 어르신 한 명이 코로나에 걸리기라도 하면 병원 전체 어르신들 다 돌아가신다고. 할 말이 없다. 나는 수화기에 대고 투덜거린다. 우리 엄마가 자기 버렸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러자 영상통화를 할 거냐고 물어본다. 우리 엄마는 말도 못하고 나 알아보지도 못하는데요. 저쪽에서도 더 이상 말이 없다.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이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다. 언제쯤이면 엄마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긴 하는 것일까? 이러다가 엄마 돌아가시는 거 아닐까? 앙상한 몸으로 하루 종일 자식을 기다리며 출입문만 쳐다보고 있을 엄마를 그려본다. 실록의 계절이라지만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 채 나의 마음은 겨울을 헤매고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